여러분들 드디어 새로운 마이크가 왔습니다. 그전보다 비싼 마이크를 사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음질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얼마나 나아졌는지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요. 자, 마이크도 새로 바뀌고 있으니까 방송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달러에 대해서 아주 귀가 닳도록 들으셨죠? 달러는 기축화폐다. 그러니까 이 달러를 주도했던 기존 금융자본 세력들은 탈중앙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들이 감히 자신들의 달러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동안 꾸준히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반대로 자신들의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이 암호화폐의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송금 시스템을 앞세우면서 암호화폐가 가진 그 고유의 기술만큼은 꾸준히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갑자기 의견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해진 점은 왜 글로벌리스트들은 달러에 대항하는 암호화폐를 그동안 혐오하고 또한 불신했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반대로는 암호화폐 시장력과 기술들을 꾸준히 키워왔던 것일까?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매우 명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그들 스스로가 창조하고 또한 퍼뜨렸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고 있는 국제결제은행인 BIS는 매우 오래전부터 미국 정부와 함께 이 디지털 화폐를 꾸준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적인 입장을 고수해오는 척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태세 변환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직접 발행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말과 함께 중앙은행들에게 디지털 화폐 발행을 권고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BIS의 저런 권고 지침은 BIS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을 꾸준히 고수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중앙은행들이 새로운 화폐 개발을 위한 그 때를 기다렸던 것일 뿐, 이제는 그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BIS는 이제 달러라는 종이화폐를 버려야 하는 그 명분을 지금의 팬데믹 사태로 만들어낸 것이고, 이들은 새로운 화폐 기술 혁신의 대세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은행들의 준비금을 반의무적으로 최대 1%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트코인을 통한 금융 블록체인 기술을 지금도 꾸준히 성장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블록체인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더 발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뒤에서 금융 블록체인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즉 중앙화 디지털 화폐 발행 지침을 은밀히 중앙은행을 통해 유도했던 장본인 역시도 지금의 BIS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많이 채굴 할수록 그만큼 채굴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은행들의 1%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할수록 채굴 난이도는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블록체인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게 되고, 필요에 따른 민간 은행들의 비트코인 준비금을 통해 언제든지 지금의 금과 은처럼 비트코인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금융 블록체인도 더 탄탄해질 수 있고, 또한 비트코인의 시세 차익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개미 투자자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지금의 글로벌리스트들은 언론 앞에서 자신들이 만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척 쇼를 하였지만, 사실은 지금껏 중앙화 금융 블록체인의 완성을 추진하기 위해 JP모건과 매번 손을 잡고 코인 시장을 흔들었으며 탈중앙화적 디파이 시장의 확정 정책을 꾸준히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국의 중앙은행 산하에 있는 이 정부들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내걸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거래소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폐업과 신용이 꾸준히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 타이밍에 자신들의 암호화폐만이 오직 신용화폐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거들먹거리기 시작을 했고, 자신들이 만든 지금의 CBDC 화폐를 전면에 내세울 준비를 그러한 방식으로 꾸준히 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계를 이용한 디지털 화폐 투기 정책과 그의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수많은 개미들이 많은 손실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지금의 금융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비롯 여러 잡코인들을 함께 이용하기 시작해서 지금보다 더 견고해지기 시작을 했고, 이것은 결국 대중들의 투기와 욕심으로 완성된 블록체인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유통과 물류를 여러분들이 만든 블록체인 그 시스템을 통해서 IBM이 추적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대중들 역시도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중들 스스로의 돈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대중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묶어버리는 자승자박의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대중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완성시킬 수 있었던 탈중앙형 암호화폐 기술들을 그대로 저들이 이용해서 국가와 중앙은행이 추적 가능한 중앙집권형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적용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중앙 집권형 통제사회 시스템이 가장 잘 맞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서 가장 발빠르게 저들이 원하는 단일화폐 테스트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14년도에 중앙 집권형 디지털 화폐 개발을 시작했던 것은 물론이고 2017년도에는 중국 2위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진둥닷컴과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 그리고 IBM이 중국 칭화대와 함께 손을 잡고 이러한 대중통제 블록체인 기술 협력 개발을 함께 나서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 시작점은 식품 유통의 추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돼서 오늘날의 태낭 프로젝트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구글 역시도 IBM과 함께 매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 웹 3.0 서비스를 통해 이미 전 세계 기업 정보를 자신들의 클라우드를 통해 교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또한 해당 기업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자신들의 클라우드를 통해 빅데이터에 저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빅브라더 시스템으로 인해 현재 아마존과 MS 그리고 구글 이 세 기업의 연합 세력의 지배력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듯 보이고 있고, 특히 클라우드 기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블록체인의 거의 모든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IBM의 영향력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석하지만 중국 대부분의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시스템의 거의 모든 원천 기술의 대부분은 미국을 통해 조달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언제든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게 될 경우 과거처럼 지식재산권의 침해 권리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적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미국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블록체인의 원천 기술은 중국 제조 2025와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 완성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력, 즉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다 보니 시진핑은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중국 제조에 협력하고 있는 IT 인재 대부분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출신들이 다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기침 한 번에 지금의 중국은 언제든지 매우 심한 독감을 앓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반도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군사적 무기, 그 최신 무기에도 대부분 미국제 시스템 반도체가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미국의 그늘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중국에 구현하고 있는 미래적 태낭 사회 통제 시스템은 모두 구글과 IBM 같은 미국의 디지털 원천 특허 기업의 연구소가 중국 내에 포진되어서 같이 협력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세계적 통제의 야욕이라는 것, 이것은 비단 중앙은행들만의 화폐 놀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태낭 프로젝트처럼 대중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흘러갈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었던 이 사토시라는 가상의 인물이 만들어냈던 비트코인이라는 이 원천 기술력 또한
알고 보니 미국에서 조용히 흘러나왔던 그러한 기술력이었고, 이제 예정되었던 각본 그대로 중앙은행이 이 디지털 화폐들의 장점들을 조용히 가로챌 차례인 것입니다. 소수의 금융 엘리트들이 현재 중앙은행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그 모든 내역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거쳐서 빅데이터에 그대로 기록 저장되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AI에 의해서 완벽히, 그것도 철저히 관리 통제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범죄자들이나 개인이 오프라인 시장을 통해서 돈을 얻거나 혹은 숨기고 또는 돈 세탁을 하는 게 불가능해지게 되는 영역에 들어서게 되고, 그들의 모든 통제와 감시 없이는 돈에 대한 화폐 개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말씀드리는 것처럼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개인의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고 또한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금융 시스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편의성은 둘째 치더라도 개인의 동의가 없는 중앙 집권자들의 이러한 강압적인 개인 정보와 추적, 열람의 권한이라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사회적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욱더 어긋나 있고 왜곡적인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초기에 자유주의자들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굳게 믿고 있었던 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제는 오히려 국민들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블록체인 역시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 소수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을 위해 설립한 기업에서 나온 원천 기술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디지털 화폐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통제하고 또한 독점하지 않는 가정하에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자면 마이너스 금리를 손쉽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과 화폐의 유동성 개선, 그리고 환율이라는 복잡한 과정 없이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통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이 지금의 기술 수출과 무역 경제가 더 빠르고 쉽게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드렸던 저러한 깨끗한 화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시급히 시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폐 발행 권리가 소스로부터 독점되거나 통제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조건이겠지만, 애석하게도 지구방위대 어벤져스를 스스로 참칭하고 있는 저러한 소수 권력자들은 화폐의 권한의 방아쇠를 또다시 자신들이 쥐어야만 하고 그렇게 경제를 이끌어야 된다는 대단한 착각에 빠져서 또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명확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현재 BIS는 금 본위제와 비슷한 비트코인 본위제를 은밀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은행들이 이 BIS의 지침에 의거한 비트코인의 준비금에 대한 계획, 이것 역시도 결국 비트코인 본위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현상은, 각국의 은행들이 비트코인 본위제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동안 중앙은행들은 뒤에서 금을 몰래 사재기하고 있는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금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디론가 은밀히 사라지고 있고, 자세한 이유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실물 가치인 금을 대체할 화폐 폰지보다 더 사기적인 가상의 금을 사람들 사이에 퍼뜨리는 계획을 몰래 추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저들이 금을 은밀히 사재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대중들이 과거 저들이 저질렀던 폰지 사기에 대해서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비루하고 오래된 종이 화폐를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으로 봤을 때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달러의 가치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달러는 세계 무역 거래 중 약 절반, 그리고 글로벌 증권 발행 중 3분의 2가 통용될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화폐임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자신들이 창조함과 동시에 또한 자신들이 붕괴시킬 수 있는, 즉 달러의 독점적 과수요가 미래적 글로벌 안전망을 해친다는 그럴싸한 상황을 또한 명분을 이들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들이 새로운 화폐를 꺼낼 만한 충분한 테스트를 바로 사회주의에 최적화되어 있는 중국에서 그들의 연구소를 통해서 함께 추진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빠르게 눈치를 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수의 금융 엘리트들이 점찍어 놓은,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테스트의 가장 완벽한 국가, 이 중국은 2016년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를 함께 이용해서 상업은행이 참여하는 테스트를 최초로 실시하기도 했고, 2021년에는 지역 디지털 화폐 테스트를 확대해서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와 여계로 추진을 함께 했을 뿐 아니라 선전에서는 홍콩 주민을 대상으로 여계 사용 테스트를 최초로 실시하기까지 한 그러한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2021년에 홍콩 자산 운용사인 HKMA를 필두로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다자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브릿지 연구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으며, 록펠러의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과 JP모건, 블랙록도 세계 금융의 미래적 비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창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수의 엘리트들은 중국을 거대한 테스트 국가로 선택을 했고 또한 그들의 디지털 화폐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중국이 일단 세계 최대의 무역국이기 때문이고, 또한 향후에 1대1로를 통해서 중국과 거래되고 있는 그 나라들의 수출입 품목이 이 디지털 위안화로 거래될 공산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단 중국을 그 시작으로 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브릭스 국가들을 통해서 새로운 화폐, 즉 블록별 암호화폐 구조를 탄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브릭스 국가들을 통한 블록별 암호화폐 구조의 탄생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8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5개국의 국채개발은행들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창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는데, 이 블록별 암호화폐 공동 연구에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5개 은행이 브라질 개발은행, 러시아 국영대외경제개발은행, 중국개발은행, 인도 수출입은행, 남아프리카 공화국 개발은행들이 함께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저 브릭스 5개 국가들은 전세계 인구의 약 40%, 그리고 전세계 경제성장의 5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블록별 결제망에 대한 그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특히 브릭스 국가들의 결제망을 이용해서 전세계 새로운 화폐를 정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매우 빠르고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진핑은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에서 회원들 간에 독자적 지불 및 결제 시스템 개발을 적극 추진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몽 계획 아래 새로운 다자 통일 브릭스 디지털 화폐가 탄생이 되게 된다면 소수 엘리트들이 그동안 지배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파급력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브릭스 국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중국과는 조금 다른 노선을 선택하고 있는데, 사우디는 중동 산유국이라는 그 위상을 앞세워서 오일 디지털 통화의 맹주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핵심 통신망 기술들이 모두 서방의 일론 머스크와 IBM이 후방에서 협력하고 투자를 감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탈달러의 움직임에서 끝나겠습니까? 새로운 화폐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사용하기 위한 디지털 시티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동에서 움직이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시티의 붐 역시 우연이 아니고, 그들이 아젠다를 통해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디지털 화폐를 지금의 기축화폐 개념으로서 모두 통용돼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개별적인 블록으로 그렇게 세분화되어서 쪼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개별적인 블록으로 쪼개서 세분화시킨 화폐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더 잘할 것입니다. 지금의 기축 달러, 즉 기축화폐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단 하나의 강대국에서만 기축화폐가 열심히 발권되는 것, 그것은 결국 관리 부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한 꾸준한 가치를 가지며 유지되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저들은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저들이 화폐 권한을 포기하거나 또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으로 쪼개고 분산시켜서 일단 대중들의 눈을 피하는, 즉 기축화폐를 무마시키는 척 쇼를 하고 또한 꼼수를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의 사회적 현상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십시오. 전쟁으로 혼란하고 강대국들 간의 뚜렷한 적대적 대치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에게 자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온갖 그 소식에만 정신이 팔려서 저들이 뒤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중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아무런 의심받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도 받지 않으면서 저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화폐 계획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3명의 대통령들의 꼭두각시 연기에 빠져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 꼭두각시들 뒤에 과연 진짜 무엇이 움직이고 또한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또한 간파를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슬슬 때가 되면 소수 금융 권력자들은 머지않아서 자신들 스스로가 만들었던 달러와 새로운 중앙화 디지털 화폐 간에 서로 경쟁을 인위적으로 부추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대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입지가 축소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더 세밀하고 더 획일적이고 더 완벽한 다자간의 금융 통치 시스템인 분권화적 단일화폐가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 아직까지 달러만이 절대적 기축통화다라는 그런 믿음을 버리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화폐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층들에게는 그것이 달러든 엔화든 그 밖의 모든 화폐든 그들이 만든 중앙은행 구조 안에서 놀아나는 장난감이기 때문에 애초에 기축화폐의 의미 따위는 저들은 전혀 가치가 없고 또한 목을 매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와 보는 돈의 시각이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이들은 기축화폐 가치 보존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치로 현재 확산되어져 있는 많은 화폐들의 가치를 어떻게 중앙은행의 집권식에 더 완벽하고 세밀한 통제로 지금의 금융을 돌릴 수 있느냐가 저들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언급드리겠지만 그들에게 돈, 즉 화폐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화폐를 돈의 가치로 보아줄 수 있는 대중의 반응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화폐는 추적 가능한 이원화된 중앙 집권형 화폐들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이원화라는 것이 뭐냐면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디지털 화폐를 보낼 때는 추적이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보내고 반대로 상업은행과 개인 또는 기업 간의 거래처에는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성에 보장된 암호화폐 시스템과 연동되는 방식을 이원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원화 시스템, 이것이 완벽한 익명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업은행과 개인의 추적 불가능이다라는 이러한 의미는 어디까지나 범죄와 같은 범국가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에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화폐를 이용한 모든 동선 구매와 판매 루트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언제든지 저 익명성을 깨고 추적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는 가능한 한 국민들의 거래 익명성을 존중한다라는 그럴듯한 말로 얼버무리면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저들의 전쟁놀이에 너무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의 전쟁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장막일 뿐이고, 그 장막 뒤에 숨어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계획이 과감히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반드시 자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미국은 매우 비관적이며 중립적이었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인식을 급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도 갑자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 개발을 검토하라라는 행정명령의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쟁 중에 바이든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내린 지침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슬슬 때가 되었으니 준비했던 꾸러미를 마음껏 풀어 제껴라 라는 그러한 행정명령인 것이죠. 사실 그동안 어느 국가들보다도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선제적이면서 오랜 연구를 추진했던 곳이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라는 사실은 더 이상 놀랄 만한 이야기거리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1위의 AI와 블록체인 특허 보유만 보더라도 원천 기술이 지금의 반도체처럼 얼마나 강력한 무기로 또한 독점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종이화폐와 달리 거의 모든 추적이 가능한 화폐이고, 이러한 CBDC 화폐가 각국의 중앙은행들을 통해 전 세계로 서서히 구축이 되어지면 그동안 지하에서 꽁꽁 숨겨왔던 종이돈들을 어쩔 수 없이 환전하기 위해 다시 은행으로 그것을 뱉어내야만 합니다. 이때 화폐 소유주의 실명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든 정보는 지금의 팬데믹 사태를 통해 개인의 정보를 탈취했던 그런 테스트 방법과 매우 동일하게 아주 자연스럽고도 거부감 없이 불특정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새로운 화폐 개혁의 성격을 띠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하 경제 화폐들을 다시 표면으로 올려내는 그러한 새로운 화폐 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최근에 추진 중인 전 세계 금융결제망인 IBM의 월드와이어 구축 단계는 중앙은행의 CBDC 개발 속도에 정확히 발을 맞춰서 확장이 되고 있고, 적용 국가 역시 처음에는 30개국에서 40개국, 75개국, 이제는 90개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수 권력층들의 핵심 IT 기업인 IBM, 어렵게 접근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IBM이라는 이 기업의 과거 행적만 살짝 들춰보더라도 이 기업이 왜 이렇게까지 블록체인에 집착을 했는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IBM의 바코드 시스템, 그것이 지금의 블록체인 시스템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으며, 그들이 지금껏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거대한 야망의 한 조각이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